지방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실무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 업무의 지속 가능성 향상입니다. 행정 업무의 지속 가능성 향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 발전 행정 체계가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의 성과 관리 체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성과 관리 체계와 목표 체계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요. 지속 가능 발전 행정 체제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상정해 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이행을 어떻게 할까 염두에 두면서 SDG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겠죠. 행정의 성과 관리와 목표 체계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특성, 목표의 중요성을 어느 경영책, 어느 공공관리 책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행정 업무에서도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늘 업무에 쫓기고 성과 관리에 쫓기다 보니까 세부 목표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가치가 뭔가는 늘 잊어버리게 되기 쉽죠. 게다가 우리의 조직 구조가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늘 성과 관리에 맞춰지다 보니까 목표는 상실하고 그 궁극적인 가치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그 성과 관리가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나 목표에 기여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내가 올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점검받는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런 체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무가 있고 비전이 있고 전략 목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단위 과제, 관리 과제가 있고 그에 따른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리실의 정부 업무 평가 지침에 있는 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공직자들이 부서마다 모여가지고 공동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공동의 비전 이렇게 가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어느 지자체장이 오셔가지고 비전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용역사가 와서 조직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참여한 비전이나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캐비넷으로 가기 쉽고 또 어느 목표나 어느 임무나 어느 전략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오던 우리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어느 목표에 해당되는지 배치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목표 체계를 전환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지속가능한 어떤 시, 지속가능한 어떤 군, 이런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할 때 그냥 용역사와 주무부서만 모여가지고 수립하지 말고 시민들과 모이든 공직자들이 부서별로 다 모이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공동의 전략도 세울 겁니다. 공동의 과제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든 공동의 이행 과제는 이행과제 1이 경제부서 거, 이행과제 2가 환경부서 거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과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실천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개별 부서의 단위 과제들이었습니다. 그 단위 과제를 열심히 했는가는 내부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하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연말에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평가받는 것. 그런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무슨 시, 군, 이 비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단체장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부서별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이 합의한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개별 과제들을 열심히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는지, 자동차 사고 사상자 수가 줄었는지, 또는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는지, 이런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나의 과제, 올 1년간의 과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틀로서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경제부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취업자 수가 늘 리가 없습니다. 환경부서도 사회부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제의 의미를 이렇게 뒀는데요. 자, 목표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9988234 들어보신 얘기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죽자. 이런 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지, 건강해져야지 하는 거죠. 그 건강해져야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루에 30분씩 운동한다, 음식을 조절한다, 이런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과 관리랑 비슷하죠. 오늘 30분 운동했나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은 32분, 내일은 28분, 오늘은 달성 못했네, 내일은 34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매일같이 30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조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건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측정하는 것은 건강 지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했을 때 그 근육량이 나이가 들어도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지표가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앞서 지속가능 발전 행정 체계와 연결시켜 보면은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내가 세운 목표,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연결이 되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진단하고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있는 것이죠. 자, 종로구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종로구는 몇 가지의 목표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개 부서가 운동하는 도시를 실현하겠다, 그런 이행 과제를 가지고, 그리고 세부 사업, 단위 사업으로는 걷기 좋은 길 발굴을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서의 성과 관리는 걷기 좋은 길의 발굴 건수가 되겠죠. 올해는 20개, 내년에는 5개 추가해서 총 25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목표가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였을 때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목표 달성했느냐?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도시, 건강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건강한 것이니까 건강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생활습관병, 유병률일 것입니다. 길을 많이 만들어서,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걸었을 때 과연 이 생활습관병이 줄어들까?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간에는 목표를 용역사가 세워주거나 단체장이 들고 왔던 데 대해서 그간에 쭉 해왔던 일들을 매칭시켜서 그것만 열심히 했던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의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으로 상정해보고, 그리고 우리 부서가 기여할 수 있는 일, 당장의 성과 관리는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 책임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생활습관병 유병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단체장의 리더십,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모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지표는 마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등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계속 실업률을 깜빡거려주는 등대라고 해보시죠. 과거에는 배를 끌고 가는 게 행정이라고 했으면 선장만 아니면은 기획처장님만, 기획실장님만 그렇게 등대를 봤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역동적이 된 것이죠. 누구나 이 등대를 봐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 중에 경제부서는 경제라는 노를 젓고 있는 선언이라고 해보시죠. 환경부서는 환경이라는 노를 젓고 있는 선언이라고 해보시죠. 경제부서의 그간의 단위 과제는 재취업 희망자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죠. 그것의 성과 지표는 교육생 수였죠. 지난 10년간 교육생 수가 10만 명 누적이 됐는데 왜 취업률은 오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등대를 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제 중지하고 중소기업 인턴십을 확대하는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서는 우리의 일은 폐기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지만 환경 일자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행정은 예산과 규정과 선례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얘기하실 수는 있으나 예산의 틀 내에서도 규정의 틀 내에서도 최소한 선례는 깰 수 있겠다라는 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예시를 보시죠. 기본 계획을 물론 공무원들이 이 내부 검토도 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짠 그런 목표였습니다. 기본 계획의 전략을 세웠죠.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을 갖고 있죠. 그 세부 사업들은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또는 한 개 부서가 여러 과제에 매칭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이 체계에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고 이 목표가 잘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체제를 확립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과제와 한번 관련시켜 볼까요? 자, 전략 중에 하나가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가겠다는 전략이 있다고 하면 그 전략 중에 몇 개의 이행 과제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위 과제들이 또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원전 하나 줄이기가 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세부 사업이 시민 펀드를 모은다. 미니 태양광을 보급한다.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내 세부 사업만 생각했던 데에서 이 세부 과제가 어떤 부서의 일이다, 우리 부서의 일이다, 이것만 생각했던 데에서 이제는 몇 번 목표, 몇 번 이행 과제를 해결하는데,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 지표와 한번 연결해 보시죠. 등대 지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담당 부서는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 그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죠.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등대가 계속 깜빡거리는 걸 보면 우리 부서의 사업이 원전 하나 줄이기고 에너지 빈곤층을 줄이는 거고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다.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성과지표로 보급수, 가구수, 설치건수 이렇게 되지만 그런 일들을 지난 4년간 했더니 온실가스가 줄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줄지 않았으면 이 사업들의 방식을 바꾸거나 사업 내용을 바꿔야 될 것이고, 줄었으면 그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업무를 바꿔보는 거죠. 자, 이런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그 행정체제에 도입한다라고 할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해서 이행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제일 먼저 행정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어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로 설문조사에 의존해서 행정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 수요를 조사할 때 여기는 노인층이 몇 퍼센트, 이 마을은 몇 퍼센트, 그렇게 비교해서 이쪽의 사회복지비를 더 많이 배치, 이렇게 갈 텐데요. 최근에는 마을 단위에서도 원탁회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노인 문제, 이쪽에 해결책을 더 얘기할 것 같은데 막상 그곳에 가서 주민총회를 해보면 우리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의 행정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행정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 분야가 있는데 어떤 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합니까를 물었죠. 8번, 11번, 3번, 10번 목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도시에서 진행해 보니까 전국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 건강 문제, 불평등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SDGs 우선순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자, 서울은 강북과 강남 차이가 있습니다. 동과 서의 특성도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8번, 3번, 10번 이 순서로 돼 있더라도 11번은 워낙 포괄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봤더라도 8번 목표에도 3번 목표에도 11번 목표에도 강북의 동쪽, 서쪽, 강남의 동쪽, 서쪽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거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나타나죠. 연령별로, 소득별로 적용해 보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본다라고 하면은 목표의 중요성,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 목표, 그러니까 전략, 이것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시민과 함께 워크숍을 하든 공직자들이 각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모여서 원탁 토론을 하든 공동의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쟁점, 문제가 무엇인가 원탁별로 논의해보고 그 문제는 17개 SDG 몇 번 목표랑 연결되어 있는 건지 생각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은 무엇인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역사적 자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아서 배분하기가, 역할 분담하기가 좋아요. 우리 지역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종교기관들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큽니다. 우리는 문화유산,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봅시다.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논의를 하면 이제
각 분야별로 환경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별로 몇 개의 목표들이 연결되든 간에 이제는 몇 개의 전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것을 묶어보면 이것은 2번 목표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5번 목표에 해당되는 것, 그런 묶음들이 나올 겁니다. 그 묶음들의 이 목표 진술문을 쓰는 거죠. 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1번 목표, 빈곤층이 이 최소한의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원탁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경축, 경제축, 사회축, 파트너십축 이런 식으로 4개 내지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해당되는 목표, 집중해서 논의해야 될 목표로 또 함께 고려해야 될 목표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논의를 하는 거죠. 물론 17개를 다 상정해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주로 각 분과의 각 분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함께 수립해 가고 그리고 함께 이행할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은 아닌데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약점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시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협치협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 실천 활동,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이 행정 내부의 수평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위원회 구조들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행 계획을 같이 점검해보고 목표 달성도를 같이 체크해보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의 그 지표 값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행정과의 파트너로서 행정 업무를 보조받기 위한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웠다라고 할 때 그 목표를 행정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거죠. 어떤 거는 협의회랑 같이 해야 달성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참여해야 어떤 것들은 협의회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주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연결해 줘야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 구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볼까요? 지속가능발전 행정체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의 성과관리와 목표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이 오든 이게 국제적인 표준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행정체제를 이끌어 가 보십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지자체장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진보 의제 아닌가? 그럴 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실제로 보면은 193개국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단체장이 어떤 관심 있는 목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와 17개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적절히 연결해 보면 단체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공정한 경제 체제, 그 목표도 그 목표만을 보면 안 되고 빈곤 목표, 여성 목표,
파트너십 목표, 이런 목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목표들은 여러 부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해도 경제부서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부서랑 환경부서랑 여성부서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실국장님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단체장을 설득했던 그런 구조라고 하면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193개국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이 그 그림 자체로 상징성이 있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소독하는 그 소독 기계 끄트머리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로고가 붙어 있던 나라의 뉴스가 있기도 했고요. 어느 항공사는 항공기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그대로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행정체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도봉구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적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부서가 또는 부서만의 힘으로 그런 우수 사례를 만들어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을 했거나 시민단체나 기업이나 전문가들과 협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부서의 관점이 아니라 그 문제 영역의 관점,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우수 사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표준화 시켜놓은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7개 목표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경부서가 갖고 있어서 힘없는 부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 목표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당장은. 그래서 이전에 환경 관련 부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환경부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을 UN SDGs의 이 환경 목표들, 관련된 목표들의 연계 구조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그 속에 협업 구조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녹여낼 수 있으면 훨씬 이전에 환경부서가 해왔던 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더 넓은 영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은 우리는 환경부서니까 환경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연결돼 있죠. 에너지 문제 연결돼 있죠. 당장 우리는 동물, 생물 다양성, 해양 보전, 습지 보전, 그래서 14번, 15번 목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기후변화를 얘기해서 그런 부서랑 협업하는 순간 7번, 13번 목표가 접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빈곤층 문제, 빈곤층이 훨씬 기후변화에 취약하죠. 에너지 문제에 취약합니다. 그렇게 연결해 보면은 사회 문제가 접목이 되는 거죠. 1번 목표가 접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7개 목표를 촘촘히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도시들이 그간에 해왔던 목표들을 17개 목표랑 적절히 연계 구조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용한 툴이기 때문이죠. 17개 목표 자체가 목표로 고착돼 버리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시는
런던시는 또 요코하마시는 자기의 도시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서가 주무부서니까 환경 목표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금방 예시를 든 것처럼 14, 15로 출발했지만 7번, 13번, 1번 이런 목표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 구조만 보여주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크게 가치를 내세우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의 협업 그리고 외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질문 답변 시간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